50년 지기 친구의 장례식에서 남편이 낯선 여자를 유난히 바라보자 아내는 그 눈빛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을 느꼈다. 잠시 뒤 그 여자가 입을 열며 숨겨온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뒤틀렸고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데 오늘은 50년 지기 친구의 장례식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감춰진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한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저녁 장례식장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 여자가 빈소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 남자는 사기꾼이에요. 제 인생을 망친 쓰레기예요. 사람들이 술렁인다. 여자는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다시 외쳤다. 박진수 씨, 당신도 공범이에요. 나와서 무릎 꿇어요.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비틀거렸다.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손이 떨린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여자가 알게 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 3주 전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이선희는 72살 남편 박진수와 함께 아침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남편이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오후에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결혼 48년째 평범한 노부부의 아침 풍경이었다. 선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다정한 눈빛이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반백년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다. 김태훈. 50년을 함께한 절친.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함께 꿈을 이야기했고 늙어서도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다.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면서 진수야, 우리 평생 친구로 지내자. 태훈이 늘 하던 말이었다. 그때마다 진수는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박진수 집 맞습니다. 선희가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태훈이 부인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훈 씨가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선희의 얼굴이 굳어진다. 뭐라고요? 태훈 씨가요? 심장마비였대요. 자다가 그냥. 선희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진수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태훈 씨가 돌아가셨대요. 진수가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태훈이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제만 해도 통화했는데 건강하다고 했는데.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태훈아, 이럴 수가 있나? 50년을 함께 지냈는데. 선희가 남편이 어깨를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훈이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사흘 뒤 장례식장에 가랑비가 내렸다. 검은 우산을 쓴 조문객들이 빈소로 들어갔다. 선희와 진수가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사진 속 김태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70대의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였다. 진수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다. 태훈아, 편히 쉬어.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친구야. 더 자주 만날걸. 선희도 옆에서 절을 올렸다. 많은 조문객이 모여 있었다. 태훈의 부인은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두 아들도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다. 선희가 태훈이 부인에게 다가갔다. 많이 힘드시죠? 태훈의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선희가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바로 그때였다. 한 여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검은 옷차림의 여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가가 붉었다. 여자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수를 쳐다봤다.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뭔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다. 선희가 남편이 반응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여보,
저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시선은 여자에게서 떼지 못했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린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맡기셨어요. 장례식에서 꼭 읽어달라고 하시면서요. 태훈의 부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내용인가요? 남편이 그런 걸 언제 맡겼어요? 수진이 편지를 펼쳤다. 빈소가 조용해진다. 나 김태훈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내 평생의 친구 박진수. 그는 나를 50년 동안 배신했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다.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진수는 내 여자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20년 넘게 나를 속였다고요. 빈소가 아수라장이 됐다. 태훈의 부인이 비명을 지른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박진수 씨가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불난데 연기 나는 법이야. 수지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나는 10년 전에 모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죽어서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선희가 남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수가 손사래를 쳤다. 거짓말이야. 태훈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수진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박진수, 넌 인간 쓰레기야. 지옥에 떨어져라. 빈소가 술렁인다. 선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진다. 안 돼요. 그럴 리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여보. 진수가 선희를 안았다. 누가 119 불러요.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다. 수지는 편지를 접어넣고 조용히 빈소를 나갔다. 태훈의 부인이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선희가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딸이 옆에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희가 천천히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장례식 일이 떠오른다. 그 여자, 그 편지, 남편의 불륜, 당장 남편을 불러요. 딸이 망설였다. 엄마, 지금은 당장 불러요. 선희가 소리쳤다. 잠시 후 진수가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선희가 차갑게 말했다. 설명하세요. 태훈 씨 부인과 불륜이 사실이에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태훈이 부인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럼 왜 저런 편지를 남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선희가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요. 뭔가 숨기는 게 있잖아요. 당신 얼굴 봤어요. 그 여자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진수가 문을 나갔다. 복도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린다. 딸이 엄마를 말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선희가 이불을 움켜쥐었다.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48년을 일주일이 지났다. 선희는 퇴원했지만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선희는 침실 문을 잠갔다. 밥도 따로 먹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다. 딸이 걱정했다.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 하세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어느 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태훈 씨 부인은 어떨까? 그 여자도 충격받았을 거야. 선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태훈의 부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태훈의 부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만나서 뭐 하게요? 당신 남편이 내 인생 망쳤는데 저도 피해자예요. 제발 만나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일 오후 2시 역 앞 공원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태훈의 부인 눈은 충혈돼 있었다. 며칠 동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정말 사실인가요? 우리 남편과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태훈의 부인이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사진이에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다. 진수와 한 여자가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하지만
그 여자는 태훈의 부인이 아니었다. 선희가 사진을 확대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당신이 아니잖아요. 태훈의 부인도 당황한다. 나도 몰라요. 남편은 나라고 했는데 사진 속 여자는 다른 사람이네요. 선희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얼굴은 흐렸지만 여자 손에 특이한 팔찌가 보였다. 은팔찌, 꽃무늬가 새겨진,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잠깐, 이거. 선희의 눈이 커졌다.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 박수진, 그녀가 끼고 있던 팔찌와 똑같았다. 이 여자 박수진인 것 같아요. 태훈의 부인이 물었다. 박수진이 누구예요? 장례식에서 편지 읽었던 여자요.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다. 남편이 외출한 틈을 노렸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선희는 남편이 책상 서랍을 뒤졌다. 열쇠 꾸러미가 있었다.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열쇠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열렸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과 편지가 가득했다. 손이 떨린다. 1975년 사진. 젊은 진수와 태훈, 그리고 한 여자가 찍혀 있었다. 긴 머리에 환한 미소. 아름다운 여자였다. 사진 뒷면에 진수, 태훈, 수진이라고 쓰여 있었다. 선희는 편지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다. 진수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태훈이 때문에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수진, 가슴이 철렁했다. 다음 편지를 펼쳤다. 진수야, 임신했어요. 하지만 태훈은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어요. 수진, 손이 떨린다.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진수, 내가 죽으면 우리 딸 부탁해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사랑해요. 편지 날짜는 1978년 3월이었다. 선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장례식의 박수진, 그녀는 죽은 수진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친아버지는 진수였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8년 동안 나는 뭐였지?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딸까지 있었어. 눈물이 쏟아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희가 핸드폰을 꺼냈다. 박수진의 번호를 찾았다. 장례식 날 명함을 받았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수진 씨죠? 당장 만나야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박진수 아내예요. 내일 공원에서 봐요. 다음 날 공원에서 박수진이 선희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선희가 사진을 내밀었다. 당신 어머니 수진 씨. 이분 맞죠?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진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선희가 편지도 꺼냈다. 당신 친아버지가 우리 남편이라는 것도 알아요. 박수진이 웃었다. 그래요. 이제 아셨군요. 장례식에서 읽은 편지. 거짓말이죠? 태훈 씨가 쓴 게 아니죠?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쓴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선희가 소리쳤다. 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냐고요? 당신 남편이 평생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까요. 눈물이 흐른다. 제 어머니는 진수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수 씨는 어머니를 버렸어요. 임신시켜놓고 책임도 안 지고 태훈 아저씨한테 떠넘긴 거예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훈 아저씨는 평생 저를 키워주셨어요. 친아버지도 아닌데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수에게 복수하고 싶다고요. 태훈 아저씨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에 알게 되셨대요. 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하셨다고. 그때부터 진수 씨를 증오하셨어요. 선희가 주저앉았다. 호텔 사진들도 박수진이 냉소를 지었다. 포토샵이에요. 제가 만든 합성 사진이에요. 태훈 아저씨 부인도 속았죠. 선희가 떨었다. 우리 가족을 왜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박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요? 진수 씨는 제 친아버지예요. 하지만 평생 모른 척 했어요.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진수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사진과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진수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어디서 찾았어? 당신 서재에 있더군요. 선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박수진이 당신 딸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고 있었어. 선희가 소리쳤다. 48년 동안 숨긴 거예요? 당신 딸이 어디서 사는지도 알면서요? 눈물이 흐른다. 태훈이가 키우고 있었어.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선희가 비웃었다. 복잡해질 것 같았다고요? 당신은 그저 도망친 거잖아요. 책임을 회피한 거잖아요. 진수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희는 남편을 외면했다. 사과로 해결될 것 같아요? 박수진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칠 작정이에요. 나는 당신 혼자 해결하라고 할 생각 없어요. 나도 싸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선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요. 박수진이 한 짓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다음 날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50대 여성 변호사가 선희를 맞았다. 박수진 씨가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선희가 물었다. 승소 가능성은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합성 사진 만들고 거짓 편지 낭독한 건 명백한 범죄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친자 확인이에요. 정말 진수 씨 딸인지 DNA 검사가 필요해요. 만약 정말 친딸이라면?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거짓 편지와 합성 사진은 범죄예요.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면 사기죄까지 추가됩니다. 선희의 눈이 빛난다. 검사를 진행하세요. 일주일 후 선희는 박수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박수진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왜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DNA 검사 동의서예요.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진다. 왜요? 제 어머니 편지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편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친자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박수진이 일어섰다. 싫어요. 검사 안 받을 거예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왜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친딸이라면 당당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박수진이 당황한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거부하시면 법원에 제소할 거예요.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죄로요. 증거는 충분해요. 합성 사진 원본 파일도 찾아냈고 장례식 영상도 있습니다. 박수진이 뒤로 물러섰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3일 드리죠.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법원 명령으로 DNA 검사가 진행됐다. 박수진이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다.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니까.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진행됐다. 선희와 진수, 박수진이 각각 검체를 채취했다.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2주는 길게 느껴졌다. 선희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만약 정말 친딸이라면 그럼 남편은 평생 거짓말을 한 거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럼 박수진은 왜 그런 거짓말을? 머릿속이 복잡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선희와 진수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결과지를 받았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어떻게 나왔어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가 결과지를 보였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박수진 씨는 진수 씨의 친딸이 아니에요. 선희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다시 확인했다. 확실해요. 일치율 0%. 완전히 남남이에요. 진수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수진의 편지는 뭐였어? 변호사가 냉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죠. 박수진 씨는 진수 씨와 아무 혈연 관계도 없어요. 선희의 눈에 분노가 타오른다. 그럼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진수가 중얼거렸다. 그럼 수진이는 태훈이 딸이었던 거야. 내가 착각했던 거고. 사흘 후 경찰서에서 박수진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선희와 진수가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다. 형사가 박수진을 압박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은 진수 씨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박수진이 고개를 숙인다. 처음부터 사기였죠? 형사가 다그쳤다. 박수진이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는 진수 씨 딸이 아니에요. 그럼 정체가 뭐예요? 눈물이 흐른다. 저는 사기꾼이에요. 죽은 수진의 딸 행세를 한 거예요. 형사가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수진이 대답했다. 돈 때문이에요. 진수 씨가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친딸로 인정받으면 유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태훈 씨는요? 태훈 씨도 공범이에요? 박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태훈 선배님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회사 후배였어요. 하지만 태훈 선배님이 진수 씨를 원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술 먹고 하소연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이용한 거예요. 태훈 선배님 명의로 거짓 편지를 만든 거예요. 선배님은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리창 너머에서 선희가 떨었다. 진수가 주먹을 쥔다. 저런 악질 같은 이라고. 한 달 후 법정은 방청석으로 가득 찼다. 박수진이 피고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 박수진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속였습니다. 첫째, 죽은 수진의 딸로 사칭했습니다. 둘째, 고인 김태훈 명의로 거짓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셋째, 합성 사진을 만들어 불륜을 조작했습니다. 넷째, 장례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사기죄, 명예훼손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DNA 검사 결과, 포토샵 원본 파일, 장례식 영상, 증인 진술서. 박수진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계좌 내역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인다. 선희가 깜짝 놀랐다. 다른 피해자도 있었어? 검사가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죽은 사람을 이용해 유족을 속이는 수법을 반복해왔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3명 이상입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수진이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박수진이 주저앉았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박수진이 무릎을 꿇고 운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는 없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박수진이 끌려갔다. 아, 살려주세요. 법정 문이 닫혔다. 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요. 눈물이 흐른다. 법정을 나오는 선희와 진수. 바깥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후반.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여자가 다가왔다. 혹시 박진수 씨이신가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김태훈 씨의 친딸이에요. 선희와 진수가 깜짝 놀란다. 여자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진수 아저씨께 전해달라고요. 여자가 봉투를 꺼냈다.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편지를 펼쳤다. 진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세상에 없을 거야. 50년 동안 미안했어. 너를 오해했던 것.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수진이 너를 사랑했다는 것. 하지만 나도 수진을 사랑했고 그래서 뺏었어. 비겁했지. 수진은 나와 결혼했지만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딸 수진이를 낳았을 때 나는 검사를 해봤어. 내 친딸이었어.
너의 딸이 아니었어. 하지만 수지는 죽을 때까지 내 딸이라고 믿었어. 아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지.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수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 너와 수진을 갈라놓았다는 것. 이제 나는 떠나 부디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수진이 잘 부탁해. 그 애는 착한 애야. 친구야, 미안했고 사랑했어. 진수가 편지를 들고 주저앉았다. 태훈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수진이 아버지를 부축했다. 진수 아저씨, 일어나세요. 진수가 이수진을 봤다. 정말 태훈이 딸이구나. 이수진이 미소를 짓는다. 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수 아저씨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요. 선희가 이수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집에 가요. 이야기 좀 나눠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선인의 집에서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수진이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진수 아저씨를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셨대요. 진수가 눈물을 닦았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 이수진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서 젊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수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수진아, 행복했니? 선희가 남편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수진이 말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대요. 아버지가 평생 잘해주셨거든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훈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수진이를 정말 잘 키웠어. 이수진이 웃었다. 아버지가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사랑도, 교육도, 행복도 다요. 선희가 물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수진이 대답했다. 제가 25살 때요.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손을 잡고 계셨어요. 진수가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미안해. 석 달 후 선희와 진수는 김태훈의 묘소를 찾았다. 이수진도 함께였다. 진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훈아, 왔어. 미안해. 50년 동안 오해하게 해서. 선희가 꽃을 놓았다. 태훈 씨, 편히 쉬세요. 이수진이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었다. 아빠, 진수 아저씨랑 화해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이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린다. 하늘은 맑았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와 진수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진수가 아내를 봤다. 당신한테 미안해. 평생 속여서. 선희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진수가 아내를 안았다. 사랑해요. 선희가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부부. 1년 후 선희와 진수는 이수진 가족과 자주 만났다. 이수진이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다. 어느 일요일 모두 함께 태훈의 묘소를 찾았다. 이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빠, 손주 데리고 왔어요. 진수가 아기를 들여다봤다. 태훈이 닮았네. 이수진이 웃었다. 이름은 태준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왔어요. 선희가 눈물을 닦는다. 묘비 앞에서 아기가 웃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교도소, 박수진이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항소는 기각됐어요. 5년 확정이에요. 박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피해자들 합의금도 갚아야 해요. 출소해도 평생 빚에 시달릴 거예요. 눈물이 흐른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는 사기치지 마세요. 박수진이 혼자 남았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박수진은 무릎을 안고 울기 시작했다. 후회해도 늦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었다. 숨겨진 진실은 때때로 마음을 흔들지만 진심은 결국 사람을 제자리로 이끌어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주세요.